네, 안녕하세요. 움직임을 지도하는 움직임 트레이너 전홍근입니다. 앞에 두 분 선생님께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처방을 받고 어떻게 진료를 받고 또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집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호흡법과 몸속에 샤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선 호흡에 대한 부분을 시작하겠는데요. 세상에는 정말 너무 다양하게 좋다라는 호흡법이 많아요. 근데 그 전에 사람은 1분에 얼마나 많은 호흡을 할까요? 몇 번을 할까요? 호흡을. 네, 잘 모르시죠? 예. 대부분 평균적으로 8번에서 12번 정도의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밖에 안 해요. 많은 것 그거밖에 안 하는데 같았는데. 그것도 많은 거예요. 실제로 저희 고객들 중에서 잠을 잘 못 자신다는 분을 보면 호흡을 세보면 20번도 넘게 또는 많게는 뭐 25번, 30번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호흡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을 우리는 과호흡을 한다 그래요. 과호흡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몸속에 산소가 들어오게 되죠. 네. 산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산소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내 혈액 내에 산소 포화도가 너무 높아져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란 게 굉장히 부족한 상태가 되죠. 우리가 기절을 하면 이렇게 봉지 넣고 이산화탄소를 마시려고 숨 이렇게 들이마시는 거 혹시 그런 분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내 몸의 혈액 속에서 이산화탄소가 부족하면 말초혈관, 손끝, 발끝에 있는 혈관들이 쪼그라들어요. 네. 네, 그러면서 왜 손발이 이게 차지? 또는 팔이 저리지? 이런 증상까지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호흡 다이어트. 호흡 다이어트. 호흡을 해서 살을 뺀다는 얘기가 아니라 호흡의 수를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호흡의 수를 줄일 수 있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호흡을 한번 같이 시범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 호흡의 이름은 부테이크 호흡이라고 합니다. 부테이크. 네, 부테이크 호흡. 네, 1950년대에 부테이코라는 러시아의 의학 박사가 개발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실제로 하고 있는데 거의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정말로 호흡을 줄이는 거예요. 어떻게? 호흡을 8번에서 12번 평균이던 것을 5번 이하로 줄이는 겁니다. 아이고. 괜찮나? 네. 진짜. 그렇게 해서 내 몸에 대한 부교감 신경. 잠을 자기 위해서는 막 활달하게 움직이는 교감 신경이 아니라 내 몸을 안정화시키는 부교감 신경이라는 것들이 더욱더 활성화가 돼야 돼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그러면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네. 그 방법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근데 이 호흡을 하기 전에 알게 될 3가지가 분명히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호흡을 일정하게 평상시처럼 하셔야 일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처럼 갑자기 들이마신다거나 너무 천천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일정한 속도로 가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코로만 반드시 호흡을 하셔야 돼요. 자, 코로만 호흡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5초 이상. 그리고 호흡을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양손으로 코를 딱 막아주세요. 그 상태로 최소한 못해도 10초에서 15초 이상. 나와 있는 내용은 20초 이상 쉬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멈추고 계시죠? 아직 10초 지났습니다. 5초만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런 다음에 네. 다시 편안하게 호흡을 들이마셔요. 5초 이상 편안하게. 그리고 호흡을 내쉬면서 코를 막고 20초 정도, 짧게는 10초에서 15초 정도 멈춘 다음에 다시 이때 못 마신 호흡을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다시 편안하게 호흡을 들이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몇 분? 3분에서 4분 정도를 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숨쉬기 운동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 숨쉬기 죄송한데요. 운동입니다. 했더니 졸려요. 네. 그리고- 효과가 진짜 빠르시네. 바로 졸려요. 이 호흡에 대한 부분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호흡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 호흡에 대한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생각을 못 해요. 이 호흡에 집중을 하시면 자기 전에 누워서 하면 효과가 네. 있겠네요. 자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블루라이트 필터를 켜고 TV를 끄고 TV를 끄고 그리고 침대에서 좀 어둑한 곳에 가셔서 코에만 집중. 앉아서 또는 누워서 호흡에 맞춰서 이거를 4분에서 길게는 5분까지도 해서 호흡수를 1분당 5회 이하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조금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손발 저림이나 손이 차가움도 사라지는 걸 느낀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 손이 네. 차가우니까 저한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네. 자면서 저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가면서 몇 마리까지 했더라. 이래가지고 헷갈렸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 호흡법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호흡 다이어트 배워봤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의 호흡의 자체를 잘 하실 수 있다면 내 몸의 근육의 긴장도를 떨어뜨려야 돼요. 네, 결국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손끝 발끝이 저린다라고 말해갖고 네. 손끝만 이렇게 주무르게 되는데 네. 실제적으로 따지면 몸에 대한 이완을 하기 위해서는 내 몸에 있는 가장 큰 근육들부터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부터 해결을 한 후에 작은 것들을 해주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그 큰 근육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어깨, 승모근 상부, 승모근이라는 근육이 있고요. 그리고 배 앞쪽에서 나오는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길게 있어요. 배부터 다리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 그리고 엉덩이 뒤쪽에서 무릎 뒤쪽까지 내려오는 햄스트링. 햄스트링. 네, 햄스트링 이에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육들은 내가 아무걸 안 해도 항상 짧아져요. 승모근을 예를 들면 늘려져. 팔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 팔의 무게를 버티기 위해서 항상 짧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앉아만 있었는데도 누워만 있었는데도 항상 어깨는 저린 거거든요. 네. 선생님 요거 좀 풀 수 있는 거 좀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풀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의자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의자가 네, 들어오고요. 앞쪽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여드리는 것보다 김보원 선생님이 네. 직접 오셔서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요일의 여자. 목요일에 여자. 네, 네. 좋습니다. 네. 이게 의자지만 침대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모서리에 살짝 끝 앉아보세요. 아, 모서리. 앞쪽으로, 네. 침대 앞쪽으로 끝에. 앉으시고 침대 끝에 네. 앉은 상태에서 한쪽 무릎은 접어주시고요. 네. 한쪽 발을 뻗은 상태에서 네. 발 뒤꿈치가 닿을 정도로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손끝으로 발끝을 딱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네, 햄스트링이라는 뒤쪽에 있는 근육이 풀리는 거고요. 아, 쭉 당기네요. 네. 근데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냐? 호흡을, 부테이크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호흡을 들이마시고 호흡을 내쉬고 내셨어요. 잡아주세요. 그리고 잠깐 멈추세요. 다시 들이마시고 이런 식으로 호흡이 2번 또는 3번 할 동안 이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허벅지 뒤쪽의 근육이 긴장도가 풀리면서 예, 혈액순환도 같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우, 개운해. 아, 개운해요. 네, 좋습니다. 뒤에 선생님들도 다 따라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전 국민이 다. 자, 시원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네. 아까 말했던 뱃속에 있는 근육. 예, 문질러도 되고 따뜻하게 해도 되지만 이 부분은 실제로 길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자,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고요. 양손을 짚고 무릎을 대고 이렇게 한 발을 앞으로 놓고 가슴을 세워줘서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네. 네, 어디 가셨어요? 빨리 예. 계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네네네. 예, 예. 왼발이 더 앞으로 오셔야 돼요. 네네네. 그리고 턱을 침대에서 들고, 가능하겠네요. 네, 턱을 들고 턱선을 쫙 보여주시고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멈추는 부테이크 호흡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일어나 주시고 마지막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승모근을 풀어드리는 건데요. 네. 자, 의자에 앉아보시고요. 근데 이때 그냥 앉지 마시고 손을 엉덩이 밑에 이렇게 받쳐주세요. 오른쪽 어깨가 풀리고 싶으면 오른손을 엉덩이에 받치시고 이 상태에서 고개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런 상태로 하시면 이 어깨가 으쓱 올라가는 거를 못하게 손이 엉덩이를 깔고 있어서 막아주는 아이고, 거예요. 시원해. 그래서 근데 이때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시원해.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멈추고 하는 이 부테이크 호흡을 동시에 같이 해주세요. 예, 이걸 집중하면 내가 다른 생각을 안 하고 깊은 잠으로 갈 수 있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야, 네, 콩나물 감사합니다. 두 한 그릇 네. 먹은 것 같아요. 아이고 뭐 이거 시원해요. 다른 생각할 틈이 없네요. 네. 야, 스트레칭만으로도 이렇게 네. 질 높은 수면 할 수 있다니 참 맞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주시기 전에 항상 손끝이 발끝이라 되고 손끝, 발끝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가장 문제는 큰 거를 먼저 해결해야 작은 것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큰 근육들을 먼저 잘 해결하고 나서 손끝, 발끝 그리고 이 호흡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해주셨을 때 여러분의 숙면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전원근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움직임 트레이너 전원근 선생님의
훈련법이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 많이 질문을 주고 계십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어요. 코 고는 소리가 베개 높이와도 관련이 있습니까? 베개에 따라서 저는 코를 골았다 말았다 해요.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개 높이에 따라서 기도 모양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옆으로 자는 베개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옆으로 자면 일단 혀가 빠져나오니까 기도가 열리고 이제 폐활량도 펴지거든요. 그래서 이 똑바로 자는 베개로는 자기가 얼마만큼 높이고 낮춰야지 기도가 열리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코 고는 거를 방지하는 거를 베개를 이용하시려면 그냥 긴 옆으로 자는 베개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원장님 이 가시는 분들 운동용 마우스피스 쓰는 경우도 있던데. 예, 그래서 이갈이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기고요. 뭐 치아 교합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성격적인 부분도 좀 많이 작용하고 긴장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딱 이 말씀만 드려요. 이갈이 좀 줄이고 싶으시면 술, 커피 이 두 가지가 악화시킵니다. 술하고 커피를 좀 줄이시면 이갈이가 완치되지는 않지만 많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어딜 가나 술은 그만 마시라고 하네요. 네, 아유 오늘 잠자는 수면 습관에 대해서 세 분의 일목요연한 이야기로 큰 도움 받았습니다. 오늘 편히 주무실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고맙습니다.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